이제 있는 스케이트보드 위에 B가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일단 물리에서 정지한 물체, 사람 포함해서 스케이트보드까지 정지한 물체를 표현하는 방법이 시그마표는 0, 힘의 평형이다, 맞지? 자, 뭐 기억 A에 작용하는 R자는 0이다. 지금은 A든 B든 다 계속 정지하고 있으니까 R자는 0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에 적용한 중력의 크기와 같다. 자, 뭐 당연한 얘기예요. 자, A가 스케이트보드가 이제 수평면 위에 있으니까 A가 자기가 받는 중력으로 중력의 원인이 돼서 A가 그 수평면을 누르게 되고 눌러준 만큼 떠받치는 힘을 받게 될 게 A인데 A 혼자 있었으면 이러면 맞다 이거지. 근데 위에서 B가 누르고 있잖아. 자, B라는 사람이 위에 서서 B의 무게를 같이 눌러주고 있다 맞지? 그러면 A가 수평면을 눌러주는 힘에 A의 무게도 있겠지만 B의 무게도 포함돼야지. 그것만큼 떠받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의 작은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돼야 되고 뭐만큼 크다? B의 무게만큼 크다 돼야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이거 A가 B를 떠받치는 힘과 B가 A를 누르는 힘은 작용 반전 관계다 해야 맞는데 힘의 평행 관계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힘의 평행 관계는 한 사람 또는 한 물체가 받는 두 힘이 더해서 날아가는 경우다 알겠지? 그래서 기억 1번 힘은 벽에 고정된 용철 A와 B 그 다음에 물체 이렇게 잡아당겨서 B를 수평 방향으로 4N 잡아당겨서 정지한 모습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4N은 그냥 B 용철을 통해서 4N 잡아당기면 여기 이쪽에서도 용수철이 물체를 4N 잡아당겨 줄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물체 4N 잡아당겨 주니까 물체가 가만히 있으려면 반대쪽에서도 A가 물체를 4N 잡아당겨 줘야 되고 A는 여기 뭐 못 같은 게 있네. 못에 4N의 힘을 또 당겨주면서 주고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B에 나타나는 눈금은 4N 돼야지. 2N에서 틀렸네. 그 다음에 니은 나무 토막이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가만히 있는 나무 토막은 R자임이 0이다. 맞고 디귿 A가 벽에 작용하는 힘과 벽이 A에게 적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맞죠? 이게 대상이 바뀌면 맞아. A가 B에게 벽에게 그 다음에 벽이 A에게 이러면 작용 반작용 관계. 답은 니디 4번. 자, 6번에서 우리가 F라는 힘으로 어떤 물체를 밀어주니까 벽 쪽으로 밀어주니까 얘가 정지해 있다. 오케이. 그러면 A가 받는 R자 힘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지.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A는 밑으로 중력 A의 질량 M이라면 mg를 받을 건데 왜 가만히 있냐? 느낌 온다 맞지? 뭔가 마찰력 같은. A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데 A가 벽으로부터 마찰력을 떨어지지 말라고 마찰력을 딱 mg 받는 거지. 그러면 두 힘이 더해서 날아가면서 얘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벽 쪽으로 A를 F라는 힘으로 눌렀잖아. 그러면 A도 마찬가지 벽을 밀 거야. F라는 힘으로. 그러면 그와 반대로 작용 반작용으로 얘는 F를 받을 거다. 그럼 A는 양쪽으로 F를 받기 때문에 또 더해서 0인 상태다. 이게 지금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의 모습이고 다 더해서 0이 되는 모습이다. 알겠지? 기억. A에 작용하는 R자임 중력은 0이다. 자꾸 중력을 0이라고 하면 안 돼. 중력은 있지만 중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크기가 같은 힘을 받으니까 정지해 있다 이거죠. 틀렸다. 니은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F이다. A는 R자임의 크기가 뭐 돼야 돼? 0 돼야 돼요. 틀렸다. 디귿 A가 벽을 미는 힘과 벽이 A를 미는 힘은 작용 반전 관계다. 맞죠?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자석 A가 고정되어 있고 용수철에 연결된 자석 B는 정지해 있다. 자, N극, S극 마주 보겠네. 그러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 자기력 작용할 거고 A가 고힘 받고 B도 고힘 받고. 자, 이 힘들만 받았으면 A, B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요 B는 이 자기력을 버티는 게 용수철, 탄성력인가 봐. 그 다음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A가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뭔가 풀칠을 하든 뭘 하든 어떻게 이 자기력을 받고 움직이지 않게 만든 거지 뭐. 일단은 마찰력은 없다 했으니까 이게 마찰력은 아니고 다른 힘이겠죠. 다른 힘을 통해서 일단 얘가 오른쪽 가지 못하게 뭔가 힘을 받긴 받아야 돼. 자기력만큼. 그럼 기니디 봅시다.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작용 반전 관계다. 맞죠? 예. 벽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벽이 용수철에 그러면 보통은 용수철이 벽이 더 우리가 표현하기 쉬우니까 그거에 반작용을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용수철이 벽에게 지금 용수철은 B를 당기고 있으니까 늘어났네. 그러면 늘어난 용수철이니까 양쪽에 있는 벽도 당기겠네요. 이거는 용수철이 벽에게 주는 힘이고 벽이 용수철에게 주는 힘은 반대겠죠. 그러면 요 방향과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요거였지. 방향은 서로 반대다. 맞죠? 그 다음에 D가 B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겠지. 맞다. 그래서 답은 5번. 가는 수평면에서 자석이 서로 다른 극을 보고 마주보겠다. 그러면 붙어 있고 나에서는 떨어져 있고. 근데 이제 요 가에서 보면 붙어 있지만 요런 문제 특징이 뭐 A랑 B랑 붙어 있는데 여기서 주고받는 게 A는 B랑 자기력 주고받고 A가 이렇게 당겨지면 B는 이렇게 당겨질 거고 그 다음에 B가 A를 떠받치는 힘도 받고 그 다음에 그거를 A가 B를 눌러주는 힘으로 작용 반정을 하겠지. 자, 근데 요 A가 받는 요 두 힘의 결과가 결국은 A가 받는 중력과 합쳐지면 0이 돼야 돼. 그러면 요 힘은 반대로 A가 받는 중력과 반대 방향 크기가 같은 힘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A 무게야. MAG. 자, 근데 요 파란색과 빨간색 힘이 B가 A에게 준 힘은 반작용으로 B에게 그대로 돌려지게 돼 있다고. 방향 반대로. 그러면 방향이 반대로 됐으니까 얘들 둘의 합은 위에서 위로 MH였으니까 이제 밑으로 MH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은 다 더하면 자기 무게로 누른다는 결과는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에 B의 무게가 더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럼 B는 이런 식으로 힘을 받을 거고 요걸 두 무게를 버티는 게 이 밑에 있는 수평면이겠죠. 자, 그 상황은 나에서도 똑같다 이거지. 나에서는 단지 자기력이 A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니까 B가 A에게 주는 힘이 자기력뿐이에요. 이 자기력이 또 MH. A가 안 떨어지고 가만히 떠 있으니까. 그러면 A가 B에게 이 자기력을 또 반대로 전달할 건데 이 자기력이자 곧 A의 무게니까 또 A의 무게가 밑으로 실리는 거는 똑같다 알겠지. 그 기니디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노? 기억. 가에서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나로 물었으면 같겠지만 가에서는 떠받치는 힘은 요 빨간색이지. 그러면 그거는 중력과 밑에서 당겨주는 자기력의 합이니까 같다 하면 안 되고 더 크다 해야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A에 작용한 중력과 B가 A에 작용한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틀렸죠. A에 작용한 중력하면 지구가 상호작용하는 건데 갑자기 B가 A 그러면 틀렸다 이거지.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에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은 결국 A, B의 무게의 합이다 이거지. 그래서 서로 같다. 여기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자석 A, B가 컵의 밑바닥고 뒤집어 놨는데 바닥을 통해서 서로 자기력으로 붙어 있네. 자, 그러면 일단은 B의 모습을 보면 B는 위에가 N극이다 맞지? 자, 그래가지고 자 밑으로 자기 무게 mg 받을 건데 자기력이 더 크니까 버티겠죠. 위로 당겨주는 자기력이 더 커서 버틴다. 자, 그러면 당겨져 있는 힘이 더 크니까 밑에 자석 B는 요 컵면을 누르게 되고 위로 떠받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밑으로 자기력이 더 큰 만큼 mg 요 힘을 받게 돼서 가만히 있게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오른쪽에 그릴게. 자, 위에 있는 애는 S극이 마주보면서 끌어당겨지게 되네. 자, 근데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 자기력 비자석 때문에 받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컵의 밑바닥이 얘를 떠받치게 되겠죠. F 자기력 마이너스 mg만큼.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얘가 받는 힘은 F 자기력에서 F 자기력 마이너스 mg를 뺀 거니까 얘가 받는 힘은 밑으로 mg만큼 받게 될 거다. 그럼 결국 B의 무게가 전달된 것밖에 없다 이거지. 우리가 물체 계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치?
그러면 걔 안에서 주고받는 힘 이런 걸 내력이라 했단 말이죠. 이 내력은 안에서 주고받는 힘이기 때문에 작용 반전 관계에 의해서 더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A랑 B를 그다음에 컵이 뭐 중앙에 있으니까 요 컵까지 전체를 물체 개로 본다면 우리가 신경 쓰는 거는 이 바깥에서 주는 힘 외력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지. 그럼 B의 무게, A의 무게. 오케이? 그러면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전 관계다. 맞죠? 니은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A가 컵을 누르게 되는 힘의 크기는 B의 무게가 전달이 되고 A 무게까지 있을 거니까 당연히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보다는 크겠죠. 둘 다 질량이 M이라면 몇 배겠어요? 2배 될 거야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 B를 제거하면 A가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감소한다. 감소하죠. B의 무게가 전달이 안 되잖아. 그러면 A의 무게만큼만 누르게 될 거니까 컵을 누르는 힘의 크기는 감소한다. 맞죠? 답은 기니디 5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는 물체 C 위에 AB 올려놓고 B를 오른쪽에서 밀고 있는데 A, B, C가 모두 정지해 있다. 그러면 정지로 표현하면 돼요. 자, 지금 일단 왼쪽에 무슨 벽이 없는 상태에서 정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마찰력 이런 게 좀 있어줘야 돼. 어떻게든 B, A, C가 받는 힘이 다 더해서 0이 되면 돼요. 그러면 기억 B의 작용한 I점은 0이다. 이게 B가 정지해 있다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맞다 이거지. 니은 수평면이 C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힘은 크기는 F이다. 지금 다른 외부 요소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F는 C에게도 전달이 될 거란 말이야. 자, B가 F1로 받고 있어. 왼쪽으로 받고 있는데 B가 안 움직이려면 오른쪽으로 F를 받아야 돼. 이 힘을 지금 누가 줄지 모르지만 일단 줘야 된다 이거지. 만약에 이 힘을 전부 다 A가 줬다. 그러면 A가 B에게 이렇게 힘을 줬기 때문에 A가 왼쪽으로 힘을 받아야 돼요. 이런 상황이 다 작용 반전 관계야. 다 날아간단 말이야. 결국은 또 A가 B에게 밀리면 A도 이런 힘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힘을 이제 뭐 C가 줄 수밖에 없어. C랑 A 사이 마찰력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A가 C에게 돌려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0을 만들고 0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 F라는 힘이 C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럼 마지막 이제 수평면이 C를 막아줘야 돼. 뭐 이런 마찰력이 작용해야겠지. 그래서 외부의 힘,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은 어차피 더해서 0이에요. 그러면 외부의 힘도 다 더해서 0이 되는 상황이 돼야 되니까 외부 힘 왼쪽 방향 F랑 지면이 주는 외부 힘 오른쪽 방향 F 더해서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과 작용 반전 관계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자, 7번도 보면 자, Q와 P의 역할이 어떻게 정해지냐 하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장력에 대해서 배웠어. 장력은 줄이 전달하는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하는데 장력의 작용 조건이 자, 줄은 양쪽 끝에 매달려 있을 거야, 그지? 줄이 매달려 있는 양쪽 끝에 물체든 천장이든 벽이든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하는 게 요게 장력이었다. T. 그럼 마찬가지 Q실도 요 점과 요 점에서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P실도 마찬가지로 양쪽 점에서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할 거다. 자, 그러면 Q실에서 장력 TQ는 어떤 힘을 버텨야 되냐? 자, B가 질량이 뭔지 모르지만 B 질량이 라지 M이라면 이 라지 M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무게만큼을 TQ가 여기서 버텨줘야지 B가 가만히 있을 수 있지. B가 받는 시그마 F가 0이 되게 만들려면 TQ는 B의 무게 라지 mg가 돼야 된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 라지 mg가 줄을 타고 A에게 A를 밑으로 당기는 식으로 전달이 된다 이거죠. 무게가 실리는 거지. 그럼 또 A도 그 중력을 받거든. 스몰 mg.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장력 때문에 라지 mg 받고 그 다음에 스몰 mg도 자기 무게 지구 때문에 받고 자, 그러면 그 두 개의 힘을 합한 스몰 mg와 라지 mg를 P가 버텨야 되네. 자, P는 스몰 m 플러스 라지 mg라는 힘이 장력으로 걸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장력도 마찬가지로 줄이 천장에 매달려 있으니까 천장에 전달이 될 거야.
이 천장에 줄이 매달린 부분이 이 힘을 못 버틴다면 그냥 다 같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기억 A에 작용한 I점은 0이다. 맞죠? 계속 정지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니은 B에 작용하는 중력과 Q가 B에 작용하는 힘, 장력이죠. 작용 반전 관계다. 자, B 입장에서는 Q가 주는 힘, Q가 위로 주는 장력과 자기 무게, 요거 받아서 힘의 평형 상황이야. 시그마 F가 0에서. B가 받는 힘이잖아, 둘 다. 자, 이런 두 힘은 B가 받는 힘 다 더해서 0이다 하는 힘의 평형 상황과 관계된 거지. 작용 반작용이랑 상관이 없다 이거지. 오케이? 작용 반작용은 항상 A가 B에게 하면 B가 A에게 해야 작용 반작용이 될 수 있다. 틀렸다. 이거 B의 질량은 3m이다. 위에서 우리가 TP P에 작용하는 장력이 3mg라 했잖아. 3mg. 자, 그러면 스몰 m하고 라지 m 더한 게 3mg가 돼야 되니까 라지 m은 2m이 돼야겠죠. 3m이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억 1번. 자, 실 P에 매달려서 정지하고 있는 용철 저울의 눈금값이 지금 현재 0이고 아무것도 안 매달면 0이다 이거지 뭐. 추를 매단 후에 눈금값을 확인해 보니까 10N. 자, 용철 저울의 무게는 2N이다. 저울이 무게가 있는데 용철 저울의 무게는 저울이 측정하는 대상이 아닌가 봐. 기니디 보자. 기억. 가에서 용철 저울이 작용하는 I점은 0이다. 정지한 물체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맞아요. 니은 나에서 P가 실이죠. P가 용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용철 저울도 무게가 있다 했어. 자, 일단은 추의 무게 10N이 용철 저울을 통해서 위로 전달이 될 거고 뭔가 당겨주면서 여기 용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용철이 늘어났지 지금. 그래서 밑에 추는 10N으로 당겨주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 매달리는 실도 10N 당겨주고 즉 추의 무게가 전달되는 것 뿐이다. 그럼 용철 저울도 2N 있다 했으니까 추가로 버텨야 되니까 실이 잡아당겨주는 힘은 총 12N 될 거다 이거지. 그래서 2연 맞고 이거 나에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과 용철이 추에 작용하는 힘은 추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랑 추랑 상호작용하는 거고 용철 저울이 추에게 작용하는 힘은 저울과 용수철과 추가 상호작용하는 힘인데 이런 걸 작용 반작용 관계다 하면 안 되죠. 틀렸다. 그래서 기니 3번. 그림은 자석 A, B가 매달려 정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A, B는 서로 미는 청력이지. 자, 그러면 일단은 B는 밀리고 A 때문에 밀리는 자기력과 중력도 이 방향이네. B가 받는 중력이 있겠죠. 이 두 중력과 자기력을 버티는 게 여기 두 자석 사이 실의 장력으로 버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봤을 때 A도 이 실의 장력이 전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B와 상호작용하는 자기로도 전달이 될 거예요. 자, 이 두 힘이 어차피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요거 두 힘이야. 요 두 힘이 반대로 전달된 것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두 힘이 무슨 힘을 버티고 있었냐면 MBG, B의 무게를 그냥 버티고 있으면서 요 두 힘의 합이 위로 MBG니까 B가 가만히 있는 거도 맞죠. 그러면 A로 전달됐을 때 어차피 방향이 반대되니까 요 두 힘의 합은 결과적으로 아래 방향 MBG가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또 결국은 B의 무게가 A에게 실린 것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A는 자기 무게랑 플러스해서 이 위의 줄이 장력으로 그걸 버텨주겠지. 그러면 기니디 보면 A 작용하는 알짜면 0이다. A든 B든 다 0이다 지금. 니은 A가 B에 작용한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한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B가 B에 연결된 실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구가 B를 중력이지 크기보다 작다. B에 달린 줄은 여기 있는데 이 줄이 버티는 힘은 B의 중력 플러스 A가 B를 밀어주는 아래로 밀어주는 자기력까지 버텨야 되니까 중력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돼야지. 틀렸다. 답은 기니 3번. 다음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실험이다. 자, 자석 A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자석 B를 위에. 자, B는 A를 당기거나 밀거나 둘 중 하나일 거야, 그지? 정지한 상태에서 저울의 측정값을 기록한다. 저울의 측정값이란 건 결국 저울 위에 있는 A라는 자석이 저울을 얼마나 누르게 되냐 하는 건데 위에 B 자석을 가에서보다 나에서 더 접근시켰네. 더 가까이 접근시키면 자석 B가 A에게 주는 자기력이 더 커지겠지.
자, 근데 B가 A를 당기는지 미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B가 A에게 주는 힘이 더 커지니까 눈금이 작아졌다 맞죠? 1.2에서 0.9. 아, 저울에 이거는 눈금이 값이 변하는 이유가 더 작아지는 이유가 위에서 B가 A를 밀지 않고 잡아당기니까 더 작아지는 거잖아. 자, B가 접근했다면 A를 잡아당기는 힘이 얘가 자기력이 더 커질 거니까 자기력이 더 커지니까 당연히 원래 자기력이 없었다면 A는 자기 무게만큼 눌렀을 건데 자기력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력이 더 커진다면 점점 작은 힘으로 누르게 될 거니까 저울이 읽어내는 눈금값도 줄어들 거다 그런 거죠. 기억 가에서 A, B 사이에는 서로 민다. 서로 미는 힘이었으면 저울이 더 늘어나야지. 틀렸다. 니은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 맞죠? 딱. 디귿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가까울 때가 더 크죠.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디 5번. 자, 가나다와 같이 자석 A, B가 정지해 있다. 자,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은 가나다에서 각각 4, 8, 11에 한번 봅시다. 자기력은 A에서나 B에서나 서로 같단다. 오케이. 자, 일단은 A랑 B랑 서로 미는 자기력을 N극 마주 볼 때 얘가 4N이다 하는 거는 자기력이 F로 서로 같은데 B가 A를 1로 밀어주기 때문에 어차피 요 장력의 역할은 A가 받는 힘 중에서 아래쪽으로 더 센 힘, 더 센 만큼 장력이 버텨주는 뭐 이런 상황이야. 자, A의 무게가 있어. 근데 A의 무게가 F보다 큰가 봐. 그러니까 나머지 힘, A 무게에서 F를 뺀 힘을 요 장력이 버티는데 그게 4N이다. 그러면 A의 무게는 뭐 FA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FA-F가 지금 4인 상황이고 자 밑에서 그걸 바꿨네. 자 B를 NS 마주보게 하니까 당겨주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A의 무게에 F 자기력이 같은 방향으로 더해지겠네. 이 모든 힘을 버티는 게 장력인데 장력이 8N 8N 그러면 A의 무게에 F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8N이구나. 그러면 각각은 A의 무게는 6이고 자기력은 2였다.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상황은 B가 이렇게 실려 있지. 그러면 B의 무게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 뿐이야. 자, 그러면 B의 무게, A의 무게 다 더해서 버티니까 얼마? 10N. 그러면 A 무게가 6이었으니까 B의 무게를 FB라고 하면 이게 4N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기니디 보면 자기력은 2N이었지.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A의 무게는 6N 맞죠. 그다음에 디귿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은 자 여기서는 자기력 때문에 달라질 건데 자 둘이 N극 마주보면서 A가 위에서 B를 밀어준다 맞지? 그러면 B의 무게에 자기력까지 실리면서 떠받치고 그럼 자기력 2에 B의 무게 4였으니까 6N 그럼 6N 떠받치고 이 상황에서는 A가 B를 당기면서 들어 올려준다 맞지? 그러면 자기력만큼 빼서 떠받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4N에서 자기력 2N 빼면 2N 힘으로 떠받칠 거다. 그래서 2배가 아니라 3배가 되겠네. 3배. 예, 틀렸다. 답은 2번. 그림 가는 저울 위에 놓여져 있는 A, B가 정지인 모습. 자, 그러면 저울의 역할은 A가 자기 무게로 B를 누를 거야. 그리고 B는 그 힘을 받으면서 동시에 B의 무게까지 받겠지. 그러면서 저울을 누르게 될 거니까 결국 저울에서 읽어내는 눈금은 A의 무게랑 B의 무게를 다 같이 읽어내는 게 저울의 눈금이다. 오케이. 자, 그 와중에 나에서는 F 힘을 더 줬네. 자, 그러면 이 F 힘이 전달이 되면 돼요. 자, 당연히 A가 F도 받고 자기 무게도 받아요. 그러면 얼마의 힘으로 밑에 있는 B를 누를까? MAG 플러스 F만큼 누르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떠받쳐지는 거지. MAG 플러스 F로. 그러면 A 멈춰있고. 자, A로부터 이만큼 눌렸고. 자, B도 당연히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를 받습니다. MBG. 자, 그럼 B는 저울을 얼마나 누르게 될까? 이 힘과 이 힘의 합으로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MA 플러스 MBG만큼 눌렀다가 여기서 추가로 F만큼 더 누르게 됐다 이거지. 그럼 F만큼 더 누르게 됐더니
가에서보다 2배로 많이 저울이 읽어냈다. 아, 그러면 F가 원래 읽어내는 값에 F만 더하면 2배 된다. 아, F가 원래 읽어내는 값과 같네. 그러면 F는 요 F의 의미는 A와 B의 전체 무게다 이거지. 오케이. 기억.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은 항상 지구가 주는 힘이잖아. 그러면 중력과 B가 A에게 B가 지구는 아니잖아. 그럼 작용 반작용 관계다 하면 틀렸죠. 니은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F보다 크다. 나에서 B가 A에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당연히 F의 A의 무게까지 떠받쳐야 되기 때문에 더 크다. 맞죠? 디귿 나의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3F이다. 아니죠. 측정된 힘의 크기는 F가 전체 무게랑 같다 했으니까 전체 무게 더하기 F만큼 이겨냈잖아. 그러면 3F가 아니고 2F, F 2배 이겨내야지. 틀렸다. 답은 2번. 저울 위에 물체 A와 B가 정지해 있는 모습이 가. 나에서는 A를 F의 힘으로 뭔가 끌어당기면서 올려주네요. 그러면 A가 좀 덜 누르게 되겠지, 맞지? 자, 그랬더니 저울에서 측정된 힘의 크기가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다. 그러면 저울이 읽어내는 거는 가에서는 A, B 전체 무게, 나에서는 그래도 A가 자기 무게에서 F 뺀 것만큼 누를 거니까 A, B 전체 무게에서 F 뺀 거. 그러면 결국은 F를 빼고 안 빼고네. F를 뺐더니 절반이 되었다 이거잖아. 그러면 원래 눌러주는 힘이 A, B 전체 무게가 다 합하면 2F. 근데 F 빼주니까 F 되면서 절반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4배다. 자, B랑 A랑 상호작용하는 거는 A가 눌러준 만큼. 자, 그러면 A가 눌러주는 힘을 FA, 요게 A 무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에서는 FA 통으로 다 눌렀고 나에서는 FA와 그 FA에서 F를 뺀 만큼 눌렀고 그랬더니 요게 4대 1이래. 오케이. 그러면 계산을 쪼쪼쪼 해보면 FA는 3분의 4F다. 그치? 그래서 F를 뺐더니 3분의 1F가 되면서 4배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A의 무게가 3분의 4F니까 B의 무게는 더해서 2F였지. 3분의 2F다. 그죠? 기니디 A가 B의 질량의 2배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저울이 B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는 눌려진 만큼 2F. 저울의 눈금 자체가 B를 떠받치는 힘이다 이거지. 디귿 나에서 A가 B에 적용하는 힘의 크기는 A, B 상호작용하는 힘은 A의 무게에서 F 뺀 거. 그러면 3분의 4F에서 F 빼면 3분의 1F.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자, A, B 이렇게 돼 있고 문제에서 질량 잘 줬고 F로 눌러주는 게 가, EF 들어주는 게 나고. 자, 조건이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네. 자, 그러면 일단 가에서 나에서의 2배다. 자, 가에서는 mg 당연히 A는 자기 무게로 눌러줄 건데 F가 추가로 돼서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 나에서는 mg로 눌러주려고 했는데 EF만큼 들어주면서 그거 빼고 눌렀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2배래. 그러면 mg 플러스 F가 mg 마이너스 EF보다 2배다. 이렇게씩 세워주면 되네.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F는 5분의 1mg다. 오케이, 기니디 보면 기억. A에 적용하는 중력과 B가 A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력은 지구랑 상호작용하는 힘이야. 니은 5분의 1mg 맞고. 그다음에 디귿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전체 무게에서 눌러주면 눌러준 만큼 플러스, 들어주면 들어준 만큼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전체 무게가 4mg, 5분의 1mg, F 추가로 눌렀으니까 4mg 플러스 5분의 1mg, 그래서 5분의 21mg. 자, 그럼 나에서는 또 똑같이 4mg에서 5분의 2mg, EF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거 빼면 5분의 20에서 빼니까 5분의 18mg. 그래서 6분의 7배 맞네요. 답은 2D 4번. 그림에도 보니까 B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맞지? 그러면 B의 무게 mg 늘 장력이 mg로 못 떨어지게 막고 있고 이 장력 mg가 A에게 전달이 될 거고
그러면 A는 mg만큼 들어 올려지니까 A가 받는 중력 3mg와 mg 들어 올려주는 힘의 차이로 2mg로 지면을 누릴 거예요. 이거는 지면이 받는 거야. 받았으니까 지면이 A를 떠받쳐 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A가 받는 거예요. 이러면서 A가 힘의 평형 상황, B도 힘의 평형 상황 완벽하게 표현했다 이거지. D 보면 기억.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2mg죠. 틀렸고. 니은. B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중력 mg 맞고. 그 다음에 D가 C이 A를 잡아당기는 힘과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전 관계다. 자, C이 A를 당기고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은 다 A가 받는 힘이야. 이거는 거는 작용 반전 관계 될 수 없어. 둘이 더해서 날아가는 경우는 힘의 표현 관계다 하면 돼요. 틀렸고. 답은 니은 2번. 그림과 같이 무게가 1N인 A 물체, 그 다음에 물체 B 연결해서 놨더니 저울에서 읽어내는 눈금이 2N이다. 그러면 저울이 2N을 떠받치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럼 이런 것도 자 일단은 A가 무게가 1N 해서 1N이네. 그럼 A가 정지해 있으니까 A를 잡아당겨주는 장력도 1N이 필요하겠네. 버티려면. 그리고 이 장력이 줄을 통해서 B한테 전달이 되겠네. 그럼 B도 1N 들어 올리겠네. 자 근데 왜 추가로 저울이 B를 2N 떠받쳐야 될까? B의 무게를 1N으로 버티기는 힘들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B가 추가로 2N을 더 떠받쳐 올려주니까 B가 가만히 있네요. 그러면 B의 무게는 우리가 3N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물체 개 A 물체랑 B 물체를 하나의 개로 본다면 자 만약에 A도 무게가 1N이고 B도 무게가 1N이었다면 굳이 B 밑에 있는 이런 저울이나 이런 지면이 B를 떠받칠 이유가 없어요. 지들끼리 알아서 정지거든. 자 근데 B가 무겁기 때문에 떠받치는 거잖아. 그러면 B가 예를 들어서 2N이다. B가 2N이고 A가 1N이라면 B 쪽이 1N 더 무겁네. 그럼 B 밑에 있는 지면이 B를 1N 떠받쳐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이거지. 근데 B 밑에 있는 저울이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2N이다 하는 거 보니까 B 쪽이 A 쪽보다 2N 더 무겁다 이거죠. 그래서 B의 무게는 3N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지. 오케이. 기억. 7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1N이다. 맞죠? 니은. B가 저울을 누르는 힘과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전 관계다. 맞죠? 디귿. B의 무게는 3N이다. 다 맞네요. 답은 5번. 질량 M, EM 상자 안에 놓고 줄 매달아서 잡아당기고 있다. 자, 뭐 일단은 A 뭐 기억 이런 건 맞아요. A의 정렬 I점이 0이다 맞고. 자, 니은 디귿 볼 건데 요 상호 설명해 보면 A가 자기 무게로 B를 누르면서 A는 B로부터 mg 떠받쳐지면서 0인 거고. 자, B도 마찬가지야. A 무게가 실렸기 때문에 B는 밑에 있는 이 상자 바닥을 3mg로 누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3mg 떠받쳐지면서 A 무게, B 무게 아래로 받은 거 다 더해서 0 된 게 B의 또 그 평형이다 이거지. 그리고 또 상자도 만약에 자기 무게가 있다면 A, B로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B로부터지. B로부터 3mg만큼 눌렸고 전체 무게. 그다음에 상자의 무게 포함해서 줄이 버티면 된다. 뭐 이게 지금 이제 얘들의 평형 상황이야. 그래서 니은 보면 줄이 상자를 당기는 힘과 상자가 줄을 당기는 힘은 작용 반전 관계다. 뭐 이런 건 당연히 맞아요. 그다음에 디귿.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상자 바닥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B와 A의 전체 무게지.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의 2배이다.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는 A의 무게. 그러면 A의 무게는 mg. 그 다음에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전체 무게 3mg. 그럼 3배다 해야지. 2배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기니 3번. 자, 그림 가는 질량이 5kg 판 10kg 추. 자, 그러면 얘가 10kg이고 얘가 5kg이야. 그러면 뭐 도움이 없었으면 10kg 추가 떨어지면 되죠. 근데 지금 버티고 있다 하는 거는 일단 이 요 Q라는 실이 지면과 판과 연결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Q가 얼마나 버티냐? 부족한 5kg만큼 버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돼. 그러면 추는 왜 가만히 있냐? 자, 추의 무게를 이 장력이 다 버틸 거니까. 그러면 이 장력이 줄을 통해서 판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장력이 판의 무게 50보다 과하다 맞죠? 그러면 딸려 올라가야 되는데 Q가 나머지 50을 버틴다 이 상황이죠. 오케이. 거기에 판 위에 뭔가 놨어. 질량이 1kg으로 같은 AB를 놨대. 그러면 얘들은 각각 1이야. 그러면 일단은 추를 이 지탱하고 있는 이 줄은 여전히 100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장력이 여전히 얘한테 100 전달될 거야. 근데 A, B 2kg 더 포함됐으니까 총 7kg이야. 7kg이니까 얘가 B가 판을 눌러주고 A가 판을 눌러주고 판의 무게도 있고 이러면서 70을 다 받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버텨줘야 되는 힘이 30만 필요하잖아. 그러면 Q에 걸리는 장력이 30으로 줄어들 거다. 오케이.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가에서 Q가 판을 잡아당기는 힘은 50이다. 가에서는 50 맞죠? 부족한 만큼. 니 P가 판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에서나 나에서나 어차피 Q를 버텨야 되니까 100N. 맞아요. 그 다음에 D가 판이 Q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판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묻는 거하고 어차피 똑같다. 그러면 가에서 50, 나에서 30. 가에서가 나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쭉쭉쭉 B 용수철 A 그 다음에 수평면 이렇게 하면서 결국 주는 조건이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2배다. 자,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이 용수철이 B가 떨어지지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 자, 엄청 압축이 되어 있을 거야. 자, 위에서 B의 무게로 모자라서 F로 눌러주기까지잖아. 그러면 일단 B는 자기 무게 mg에 플러스 F까지 밑으로 받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버텨주는 게 밑에 있는 용수철이야. 용수철이 압축돼서 밀어주면서 다 버티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mg 플러스 F라는 힘을 버티면서 밑에 있는 A에게 전달하는 거야. mg와 F라는 힘을 위에서 받았던 힘을 다 전달하는 거지. 그리고 A는 자기 무게도 EMG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부 EMG랑 mg 플러스 F 전부를 수평면이 버텨야 되는데 지금 수평면이 A를 버티는 힘이 용수철이 작용하는 탄성력의 2배. 용수철이 작용하는 탄성력은 mg 플러스 F였다 맞지? 그러면 mg 플러스 F보다 2배 된다. 수평면이 떠받치는 힘은 mg 플러스 F에 EMG를 추가한 힘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EMG 더하니까 2배 되었다 해서니까 원래도 EMG. 그래서 F 구하면 mg 나온다. 이거죠. 기니디 기억. mg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용수철이 A에 작용하는 힘은 용수철이 버티는 만큼 mg 플러스 F. F도 mg니까 EMG 돼야지. 틀렸다. 다음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용수철이 B에 작용하는 힘은 이런 것들은 작용 반작용 관계 아니다. 중력은 항상 지구.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그림에 보니까 무거운 추를 실에 매달고 요게 풍선인 줄 알았는데 추네. 자, 그 다음에 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문제는 관성이죠. 관성. 정지 관성. 자, 갑자기 잡아당겼다. 갑자기 잡아당기면 이 B의 정지에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A가 끊어지는 게 아니고 B가 끊어지는 겁니다. B. 실 B가. 천천히 여유가 있게 잡아당겼으면 힘이 더 많이 실린 게 결국은 A이기 때문에 끊어지더라도 A가 먼저 끊어져야 된다. 그렇지? 자, 지금은 정지 관성 때문에 B가 먼저 끊어졌다. 그러면 이런 관성과 관련된 현상으로 오는 것은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출발하면 성경은 뒤로 쓸린다. 정지 관성 맞습니다. 계속 전지에 쓸려는 어떤 관성 때문에. 자, 종이를 빠르게 잡아당기면 동전 위에 있는 동전도 딸려오지 않고 가만히 쓰는 관성 때문에 그냥 종이만 빠져나가고 떨어진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풍선 속의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풍선은 앞으로 간다. 이거는 뭔가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이런 게 추진력이다. 맞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관성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기니 답은 3번. 그림 가에서 물체 A, B가 도로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그 다음에 나에서도 C와 D가 연결돼서 일정한 속력 아니네 정지에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현 방법이 똑같아요. 일정한 속력이다.
등속도 운동하는구나. 정지해 있다. 얘도 시그마 F 0이구나. 결국은 가속도가 없는 세상이야. 시그마 F가 0이다로 다 풀 건데, 자, 도로에 연결돼 있으면 실 요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A의 무게가 A를 내려가게 만들고 B 무게가 B를 내려가게 만드는 힘인데, 이 두 힘이 서로 싸워서 같아서 0이 되면 얘는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속도가 있었으면 그 속도로 그대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등속도 운동하면 돼요. 그래서 A 무게랑 B 무게가 같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도 C가 빗면 때문에 C의 무게를 통으로 받지 못하고 일부 무게 일부 성분이 C에게 작용하겠죠. 자, D는 그냥 뭐 공중에 매달았으니까 D의 무게가 다 전달이 될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균형이 맞아서 정지해 있다 하는 거 보니까 C의 원래 자기 무게는 D의 무게보다 좀 더 클 거야. C 질량이 D 질량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래도 빗면에 올려놨기 때문에 얘들은 균형 맞출 수 있었다. 이런 거죠. 기니디 보면 가의 가속도는 0이다. 지금 가속도 있는 애들이 없어. 맞다. 나 A의 질량은 B의 질량 같다. 맞고. 그 다음에 다 C의 질량은 좀 더 크지. D의 질량보다 크다. 다 맞네요. 그럼 답은 가나다 5번. 과 같이 마찰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를 매달고 F에 힘을 줘서 H만큼 당기다가 놓았다. 자, 질량이 같은 두 물체니까 당기지 않았다면 움직이지 않으면 되지. 그러면 얘들이 이 F 때문에 움직이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H만큼 뭔가 F를 받으면서 움직였으니까 둘이 속도가 점점 속력이 빨라지겠지, 맞지?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어 힘을 받는 동안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 등가속도 운동은 그래도 우리가 F는 MA 배웠잖아, 맞지? 어떤 물체가 받는 요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일정하면 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지금도 F라는 힘을 변화시켜서 주는 게 아니잖아. 그냥 F를 계속 주는 상황이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손을 놓은 후 등속도 운동한다. 손을 놓으면 두 물체 그 무게가 같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 되면서 등속도 운동한다. 맞죠? 디귿 손을 놓은 후 두 물체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 정지한다. 얘들은 손을 놓으면 등속도 운동한다며. 그러면 손을 놓을 때 이미 얘들은 속도가 있는 상태다. 맞지? 그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는데 정지할 수는 없지. 계속 내려가겠지. 내려가던 물체는 계속 내려가고 올라가던 물체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니 4번. 자, 그림은 전 P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일정한 R자임을 받아서 Q까지 이동하는 모습이다. 일정한 R자임. R자임을 일정하게 받으니까 이 물체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질량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은 시간과 질량의 관계를 묻는데 우리가 가속도의 관계를 알잖아. 자, 얘가 정지 상태로 출발해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면 정지 상태로 출발해서 등가속도 운동하면 이동 거리 변이는 2분의 1 AT 제곱이다. 그렇지? 그러면 넘겨서 루트 씌워주면 루트 2 A분의 2S 요게 얘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맞지? 자, 요거는 이제 가속도가 결국은 질량과 관계가 역수 관계니까 가속도 A는 질량이 어떤 힘을 일정한 R자임을 받아서 이렇게 갔네. 그러면 질량으로 표현해 보면 얘는 루트 F분의 2ms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질량과 이 시간의 관계야.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차피 상수니까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질량과 이 시간의 관계는 루트 m과 t의 관계다 이거지. m을 4배 하면 t가 2배 되면서 뭔가 루트 이것도 m이 커지면 t가 커져. 가속도가 잘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t가 커져야 돼.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틀린 거야. 이런 그래프도 틀렸고 요 세 개 이제 증가함수인데 질량에 비례한다는 게 1번이니까 얘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제곱에 비례하면 되는데 지금 루트지. 그래서 답은 2번. 그림 가에서 보니까 6N을 계속 당겨주고 있는데 마찰이 없는 수평면과 있는 수평면에서 차이를 보네요. 자, 일단은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여기서는 가속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 2초 만에 속도 6이 됐고 마찰면에 들어가게 됐겠네. 그러면 가속도가 플러스 3이었다가 3초 만에 마이너스 6이 됐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얘는 마이너스 2가 가속도다. 자, 그러면 상황이 6을 온전히 오른쪽으로 6만 받았을 때 가속도가
3이다 했으니까 얘는 질량이 2kg이에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질량이 2kg인 물체가 마찰이 있는 면에 들어갔더니 늘려지는 거 보니까 마찰력이 이 6N보다 큰가 봐. 근데 2kg이 가속도 2로 늘려지려면 알짜 힘 얘가 왼쪽으로 4N이라는 알짜 힘을 받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6N 받으면서 왼쪽으로 4N 받으려면 마찰력이 10N이다 이렇게 맞춰주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물체의 이동 거리는 0초에서 2초까지 2에서 5초까지 보다 작다. 뭐 이거 찾으면 되지. 0에서 2초 0에서 속도 6을 찍으면서 갔으니까 평균 속도 3m/s 2초 갔으니까 6m. 마찬가지로 2에서 5초도 평균 속도는 6에서 정지니까 3으로 3초 갔으니까 9m. 그러면 0에서 2초가 더 작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물체의 질량은 2kg 맞고, 그 다음에 디귿 물체에 적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1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작다. 알짜힘이 크면 가속도가 크고 크기가 알짜힘이 작으면 가속도가 작을 건데 1초일 때 가속도가 더 크지. 그래서 알짜힘도 더 커야 돼. 틀렸다. 알짜힘 6이었잖아. 두 번째는 4고. 오케이. 그래서 기니 답은 3번. 그림 가와 나에서 보니까 같은 수평면 위에서 같은 물체 A를 P점에서 Q점까지 옮기는 상황이다. 맞지? 자, 근데 힘을 좀 다른 방식으로 주고 있네. 가에서는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을 오른쪽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주고 있고, 나에서는 F1과 F2를 같은 방향으로 주고 있다. 맞지?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나 가에서도 F1이 F2보다는 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결국은 시그마 F 그 물체가 받는 알짜힘은 그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같은 힘을 F1과 F1, F2를 반대 방향으로 줄 때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줄 때 좀 더 많이 큰 힘을 줄 수 있겠네. 그러면 가속이 잘 될 거고 P에서 Q까지 같이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 거다. 자, 근데 보니까 가에서가 나에서 예상대로 2배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면 시간이 2배 많이 걸리면 가속도는 몇 배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첫 번째 공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두 번째 공식으로. 결국은 PQ 거리 S가 동일한 가운데 시간이 2배 많이 걸렸다. 그러면 가속도는 몇 배냐? 2분의 1 AT 제곱. 초기 속도가 0인 운동을 할 때 S는 2분의 1 AT 제곱이다. 맞지? 그 S가 동일하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동일한 S를 가는데 시간이 어떤 하나가 T랑 2T 2배 걸렸다면 얘는 결국 제곱을 할 거잖아. 그러면 2T는 제곱하면 4배가 된다. 맞지? 그래서 가속도까지 곱했을 때 그 4배 된 게 똑같아지려면 가속도는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A랑 A 이렇게 돼야지 얘가 동일하다. 이지. 오케이. 그러면 가속도가 4배구나. 힘이 4배니까 가속도가 4배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보면 F1과 F2를 뺐을 때 요게 가 상황이다. 맞지? 뺐을 때보다 F1과 F2를 더하면 4배 더 크다 이거죠. 그러면 3F1은 5F2. 그래서 F1과 F2 B는 F1분의 F2는 5분의 3이다. 답은 2번. 가속도 법칙에 대한 실험이다. 뭐 오른쪽 그 A 실험대 위에 추 A를 고정한 수레. 그럼 수레 위에 추를 뭐 좀씩 싣고 있네. 자, 그래갖고 이제 A를 싣고 그렇게 이제 1N 용출 눈금 1N 결국 1N 힘으로 잡아 당겼다 이거지 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시켰다. 자, 근데 이제 A를 추를 B로 바꿨다. 그래서 똑같이 반복해서 등가속도 운동 시켰다. 실험하는 방법은 이동 거리를 0.1초 간격으로 매번 체크를 했다 이거지 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같은 시간 간격에서의 등가속도 운동이다. 맞지?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니까 나 A 추를 실었을 때 결과가 자 1번 0.1초 구간의 이동거리 위치가 아니고 구간의 이동거리네. 그러면 편하게 좋네.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 이동거리는 요게 2cm, 그 다음에 4cm, 그 다음에 6cm 점점 일정하게 증가할 거니까 요게 지금 A추를 싣고 운동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B추를 B로 바꿨을 때 얘가 1이고 2이고 3이고 가속이 잘 안 되는 모습이네. 그러면 B의 추가 좀 더 무겁겠지 뭐. 질량 크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서 가속도 찾아봅시다. 그러면 가속도는 자 0.1초 구간이니까
각 구간에서 평균 속도 20cm/s. 얘는 0.1초만에 4cm 갔으니까 40cm/s. 그리고 이 20cm/s랑 40cm/s 차이 사이에도 0.1초가 걸렸다. 그러면 요 속도 증가냐? 플러스 20cm/s 되는데 0.1초. 얘가 2m/s 제곱이 가속도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는 10cm/s, 그 다음에 20cm/s 이렇게 될 거고, 얘도 플러스 10cm/s 되는데 0.1초. 얘는 1m/s 제곱이 인 등가속도 운동한다. 가속도가 절반 됐네. 가속도가 절반이 됐다면 힘이 똑같으니까 1N으로 힘을 똑같이 하니까 질량이 2배 됐구나. 자, 그러면 이제 술의 질량이 술의 질량은 다른 말이 없네. 그럼 술의 질량도 우리 체크를 해야지. 근데 이제 2배 됐다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술의 질량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추의 질량 MA 아니면 또 B로 바꿨을 때 술의 질량은 있고 추의 질량 MB 해가지고 우리가 B랑 A의 정확한 B를 알 수는 없네. 그냥 얘가 이제 질량이 몇 배 됐다, 2배 됐다, 요까지만 알 수 있네요. 그러면 기니 D 기억, 나에서 술의 속력은 일정하다. 술의 속력 등가속도 운동이지 일정할 수가 없죠. 틀렸다. 니은 술의 가속도의 크기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다에서가 더 작지, 절반이었다. 맞지? 틀렸다. 그 다음 디귿 추의 질량은 A가 B보다 작다. B가 더 크니까 가속도가 줄어들었지. 맞다. 그렇지. 그래서 답은 디귿 2번. 자, 3번 그림과 같이 질량 M짜리 놀이기구에 일단 힘을 주네. 3mg 힘을 줘서 놀이기구를 올려준다. 항상 어떤 물체가 연직 방향, 수평 방향이 아니라 위아래 방향으로 운동할 때는 표현해 놓지 않아도 우리는 무조건 중력을 생각해 줘야 돼. 중력을 까먹으면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중력은 기본값으로 질량이 m짜리 얘니까 mg를 받을 거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을 보니까 첫 번째 위로 얘한테 3mg라는 힘을 주고 있네. 자, 그러면 mg 밑으로 위로 3mg를 받기 때문에 얘가 받는 R자 힘은 우리가 위로 2mg라고 할 수 있다 이거지. 자, R자 힘을 구해야 그 다음에 질량이 m인 물체가 가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가속도는 위로 가속도가 2g인 이런 운동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잘 배웠으니까 0에서 t초까지 이 상황을 2g 위로 2g라는 등가속도 운동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그러면 얘는 속도가 2g의 가속도로 t초가 지났으니까 요만큼 붙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이동거리는 위로 평균속도 2gt 정지. 그러면 평균속도 gt의 t초, gt 제곱만큼 올라갔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은 이제 3mg를 안 준대. 자, 3mg 안 주고 그렇게 될 거니까 요 질량 m은 이제 자기 무게 mg만 받겠구나. 그러면 가속도는 그냥 중력 가속도 g다 이거지. 자, 속도가 당연히 느려질 거야. 위로 2gt로 올라가고 있었어. 1초에 g씩 감소하니까 2gt가 다 감소하는데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t초가 걸리겠죠. 2t초. 그러면 t는 2t초 더 걸렸으니까 얘는 3t라는 시각이 되면 정지할 거다. 자, 거기서 추가로 내려오겠죠. 자, 추가로 내려와서 여기에 t가 됐대. 좀 차이가 심하네. 4t일 때 추가로 여기가 이제 3t, t초 더 내려왔어. 자, 그러면 중력 가속도 g로 t초 더 내려왔으니까 얘는 속도가 gt 됐을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이 이제 이때부터 F라는 힘을 가해줘서 얘를 속도를 느려지게 만든 다음에 정지 상태로 딱 지면에 도착하게 만든다. 이게 우리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어떤 속도 GT에서 얘가 속도 정지, 가속도 얼마의 가속도로 얼마 동안 가속돼서 이렇게 속도가 변해야 되냐? V 처음, V 나중. 그러면 이런 식에서는 우리가 EAS는 속도 제곱 변화량이다 하는 우리가 웬만하면 사용했다 맞죠? 자,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가속도.
가속도를 구해서 이 힘 찾고 싶은 거니까 S를 미리 구해놓자 이거지. 자, 그럼 우리는 요 S만 구하면 돼. 지금은 요거 이 GT 제곱은 구해놨다 맞지? 그러면 T일 때랑 4T일 때 차이 요거만 더 구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T에서 4T까지는 그냥 쭉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2GT 플러스 마이너스 GT. 그러면 플러스 2GT였다가 마이너스 GT 됐어. 둘의 평균 속도 2분의 1 GT. 요걸로 몇 초 갔어요? 3T초 갔다 맞죠? 그러면 2분의 3 GT 제곱. 요게 얘 길이네. 그럼 총 길이 4T 때부터 해서 지면까지 요 총 길이는 2분의 5 GT 제곱이네. 자, 그럼 우리가 쓰려고 했던 거 가속도 V 제곱의 차이. GT가 0 됐으니까 제곱의 차이는 GT 제곱이다 맞지? 는 2A 우리가 모르고 S 2분의 5 GT 제곱. 오케이. 그래서 구해보니까 A는 5분의 1G. 아,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5분의 1G구나. 자, 그러면 F가 일단은 얘가 빨라지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느려져야 돼. 그러면 가속도는 반대 방향으로 5분의 1G. 그러면 질량 M짜리.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할 일은 합력 보고 힘주는 거 찾는 거. 자, F 받고 이거 더 크면 안 되지. 자, mg 받아서 얘는 위로 가속도가 5분의 1g 생겨야 돼. 그러면 위로 r자임을 5분의 1mg 밖에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게 r자임이야. 그러면 힘을 더한 결과물이 저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mg 아래 방향 윗 방향 f 더해서 위로 5분의 1mg 되려면 f는 5분의 6mg다. 그래서 답은 4번. 0.2초 동안 철수 영희가 각각 물체에게 힘을 주고 있는데 철수는 물체를 민다 맞지? 작용 반작용에 대한 얘기야. 자, 철수가 물체를 오른쪽으로 밀면 이 힘과 작용 반작용의 힘은 물체가 철수를 반대 방향으로 민다 이거지. 이거는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 방향 반대 크기 같고. 마찬가지 영희가 줄을 통해서 물체를 당겨. 그러면 영희도 줄 때문에 왼쪽으로 당겨지는 거지.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에요. 자, 이런 힘을 받아서 물체, 철수, 영희가 운동을 하면 된다 이거지. 자, 보니까 근데 철수랑 영희는 각각 0.2초까지 등가속도 운동하네. 아, 그러면 얘네들 둘은 0.2초 동안 힘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철수는 질량이 65kg이며 근데 그래프 보니까 0.2초 만에 0.4가 붙었으니까 철수는 가속도가 2입니다. 그러면 65kg의 철수를 왼쪽으로 2m/s 제곱으로 운동시키는 힘이 철수가 밀어준 저 힘이다 이거지. 그럼 둘이 곱하면 130N. 아, 철수는 130N으로 물체를 밀었구나. 마찬가지로 영희는 기울기가 1이네. 자, 영희는 50kg네. 50kg이면 영희가 왼쪽으로 1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해야 한다. 아, 그럼 영희가 답을 주는 힘은 50N이구나. 그러면 그게 물체한테 50N 작용하겠네요. 그러면 물체가 받는 총 힘은 130에 50을 받았으니까 전체 180. 물체 질량은 60kg. 그러면 60kg이 전체 R자의 오른쪽으로 180N 받았으니까 물체의 가속도는 3m/s 제곱 등가속도 운동한다 되겠죠. 기억. 철수의 운동 방향은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다. 철수는 왼쪽이지 물체는 오른쪽이고. 맞다. 니은. 영희가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는 50N이다. 50N 맞네요. 이거 물체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3m/s다. 맞죠? 다 맞네. 답은 5번. 그림에서 보니까 A, B 질량이 2대 1이네. 근데 같은 힘을 주고 있네요. 그러면 힘은 똑같은데 질량이 2배 큰 A가 가속도는 절반이겠다. 그러면 A 가속도는 A 두면 B 가속도는 2A 둘 수 있겠네. 자, 그리고 문제가 거의 일단원스럽게 나와요. 자, P 기준선 P를 동시에 출발 그리고 동시에 도착 기준선 Q를. 그러면 얘네들은 같은 시간이 동일하다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 동일한 걸 가지고 두 가지를 쓸 수 있을 거라. 가속도 B를 아니까 속도 변화량을 시간이 똑같은데 가속도가 2배다. 속도를 2배 많이 변했구나. 그러면 하나는 속도 변화량을 x 변했다 둔 다음에 하나는 2x 변했다 이렇게 둘 수 있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같은 시간 같은 거리 P에서 Q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얘네 둘은 평균 속도가 같구나.
그러면 일단에서 풀듯이 자 VA는 얘 처음 속도가 V0 있었으니까 V0에서 X만큼 증가한 놈이구나.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속도가 없었고 얘는 2X만큼 증가한 놈이다.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가 2배라서 2배다. 그리고 마지막은 전체 합 평균 속도가 같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V0랑 V0 플러스 X의 합 2V0 플러스 X. B 같은 경우에는 X랑 0이랑 2X니까 2X 둘이 같다. X가 2V0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한테 묻는 게 도착할 때 속도는 그냥 끝났네. 얘가 3V0 되고 얘는 4V0 되고 그래서 3대4 3분의 4네. 답은 1번. 그림은 A, B 또 질량이 1kg, 2kg B가 질량이 2배 더 크네. 그러면 같은 힘을 받아도 가속도는 크기는 B가 A의 절반밖에 안 될 거다. 자 그렇게 마주보면서 힘을 받고 둘이 마주보면서 운동하고 있네. 처음에 6m 근데 힘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 1초일 때 지났을 때 두 물체의 속력 차이는 1m/s다. 속력 차로 시간을 정보를 줬네. 자 그러면 A랑 B는 가속도가 A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A 가속도는 2A, B 가속도는 A로 두자. 그러면 1초 뒤거든. 그러면 1초 뒤에 어차피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A는 오른쪽으로 2A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고 A는 자 B의 가속도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B는 왼쪽으로 A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게 1초일 때 상황이에요. 근데 얘들 둘의 속력 차이가 얼마나 안 돼? 1m/s래. 그러면 2A랑 A의 차이인 이 A가 1m/s 차이가 나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A는 가속도가 2m/s 제곱이고 B의 가속도는 1m/s 제곱이었구나. 1kg인 A를 2로 가속시켰으니까 F는 2N이구나. 그거를 받은 B도 마찬가지. B는 2kg이니까 가속도가 1m/s 제곱 왼쪽으로 생겼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6m 가는데 몇 초 후에 만나겠냐 뭐 그런 거잖아. 그러면 결국 A랑 B가 각각 가속도가 2A고 A니까 항상 속도가 A가 B보다 2배 빠르다 이거지. 그러면 둘이 만난다면 A가 B보다 2배 많이 가서 동시에 만날 거다. 그러면 A가 간 거리가 4m, B가 간 거리는 2m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 가속도가 2였으니까 2m/s 제곱으로 4m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 A t 제곱이 4m. 그래서 t는 2초. 오케이, 기니 D 기억. F는 2N이다. 맞죠. 그 다음에 힘을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2초가 지날 때 A와 B는 충돌한다. 2초의 충돌. 그 다음에 D가 충돌 직전 A와 B의 운동에너지 합은 18줄이다. 갑자기 운동에너지를 묻는데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하는 게 운동에너지의 정의야. 이게 D가 쓰면 안 풀어도 되는데 그래서 질량이 m인 어떤 물체가 V의 속력으로 간다면 얘가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를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숫자를 넣어서 한번 연습해보면 2kg인 물체가 4m/s로 오른쪽으로 간다면 얘는 운동에너지가 얼마냐? 2분의 1에 질량이 2고 속력이 4니까 하면 16줄 에너지 단위는 우리가 줄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구해주면 돼. 자 속력만 구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각각 가속도 2m/s 제곱이나 1m/s 제곱으로 충돌할 때 2초 걸렸어. 충돌하기까지. 그러면 1kg인 A는 4m/s가 되어 있었을 거고 2kg인 B는 2m/s가 되어 있었을 거다. 그치?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A 같은 경우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B 같은 경우는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8과 4네. 그래서 12줄, 18줄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니 3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 붙여놓고 벽에 대고 F로 밀린다. 아무도 안 밀릴 거야. 자, F로 밀면 A가 B를 F로 밀게 되면서 작용 F 받으면서 A 스톱. 그 다음에 B가 또 벽을 F로 밀면서 B는 벽으로부터 F 받으면서 B도 스톱. 결국은 다 같이 정지해 있는 모습이다. 자, 나에서는 벽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면 됩니다. 자, F 받은 A가 B를 밀어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F 다시 밀어주고 얘도 F 다시 밀리면서 함께 운동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함께 운동하려면 항상 A랑 B가 가속도가 동일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물체가 질량이 3m. 이 전체 3m을 가속시키는 힘이 전체 힘이 지금은 F. 나누어 먹겠지만 F를 다 같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지. 그러면 일단 가속도부터 함께 움직이는 물체는 물체 개로 보고 가속도는 3m분의 F. 자, 이 3n분의 F라는 가속도로 A도 B도 움직이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지. 어떤 힘을 통해서 A가 B를 밀고 B가 A를 밀어주는 작용 반작용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일단은 A부터 봅시다. EM이고 EM이 3n분의 F라는 가속도로 움직이려면 항상 MA야. 그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가 어떻게 운동해야 된다는 가속도가 나왔으면 둘이 곱하면 그 물체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이 나오는 거지. 그럼 곱해주면 3분의 2F. 방향은 당연히 가속도에는 방향 오른쪽으로. 그러면 A가 3분의 2F 오른쪽으로 받는다 결론이 내면 되니까 F-는 A는 지금 오른쪽으로 F 받고 있다 맞지? 그러면 F-로 3분의 1F 받으면 왼쪽으로 받으면 이 3분의 2F 받을 거고, 그러면 B는 3분의 1F 받으면서 질량 M이 3분의 1F 받았으니까 나누어 주면 3n분의 F로 각 등가속도 운동한다. 둘 다 표현됐다 이거지. 그래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F0일 때 3분의 1F지? 아니네. B가 A, 가에서 B가 A네. 이건 그냥 F다. B가 A에게, 나에서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F0 1번. 1kg, 그 다음에 2kg. 이런 B, A, B. 마찬가지네. 나에서도 질량은 변화가 없다 이거지. 자, 그리고 용철 저울이 실 양쪽에 달고 용철 저울이 달려 있는데 그냥 이 용철 저울의 역할은 뭐라 했어요? 장력 읽어내는 놈이라 했어, 맞지? 특별하게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자, 둘 다 F 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각각 F 주는데 용철 저울의 역할, 그 용철 저울 달린 장력의 역할은, 자, 가에서는 이 장력으로 누굴 잡아당기는 거예요? 1kg을 잡아당기는 거도 맞죠? 전체 질량 3kg 중에서 1kg. 3분의 1F 주겠네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요 용철 저울이 2kg 물체 B를 잡아당기는 게 지금 장력 역할이다 맞죠? 그러면 장력은 이 전체 3kg 중에서 2kg, 3분의 2 F 주는 게 장력이겠네. 요렇게 생각하고 한번 가보자. 위에 여기 있네. 가에서 뭐 용철 저울 눈금 가리키는 값이 2N이다. 가에서 용철 저울이 가리키는 눈금은 3분의 F였거든. 이게 2N이라 했으니까 F는 6N이다. 자, 그러면 가나다 봅시다. 두 술의 가속도는 6N, 전체 힘, 전체 질량 3kg. 그러면 가속도는 2다 이거죠. 그래서 맞다. F는 6N 맞고. 자, 나에서 용철 저울의 눈금이 가리키는 값은 나에서는 3분의 2F. 그러면 나에서도 6N이 전체 힘이니까 3분의 2 하면 4N. 4N 맞죠? 답은 가나다 5번. 자, 그 다음에 11번. F 일정한 힘 F로 똑같이 잡아당기는데 가에서는 B, 나에서는 B를 C로 바꿨네. 자, 그랬더니 C가 B의 질량의 3배래. 자, 그러면 B는 질량 M 주고 C는 질량 3M 주죠.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으로 운동하는 A의 가속도의 크기. 자, A는 어차피 뭐 같이 움직이는 놈이라서 결국은 A 질량이 라지 M이라면, 자, 가에서는 F를 전체 질량 이걸로 나누면 이게 가속도야. 나에서는 전체 질량이 M 플러스 3M이니까 이걸로 똑같이 F 나누면 요게 나에서의 가속도다 이거지. 그럼 나에서 가속도의 2배가 가라 했으니까 나에서 가속도 2배 하면 가다. 근데 어차피 똑같은 힘 F도 똑같다. 그러면 이 질량을 나눠준 게 2배다. 질량이 절반이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넘겨줘서 계산하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일 때보다 라지 M 플러스 3M일 때가 2배 더 크구나. 그러면 정리해보면 라지 M은 스몰 M이다. 스몰 M이네. 그러면 기니 D, 기억 A의 질량은 B의 질량과 같다. 맞죠? 이은 C에 적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B에 적용하는 R자임의 크기 3배이다. 어차피 전체 힘 F로 똑같아요. 나눠 먹으면 돼. 자, B는 A랑 달려있기 때문에 G랑 질량이 똑같으니까 2분의 F 먹는 게 B가 받는 R자임. 그 다음에 C에 적용하는 R자임은 전체 M, 3M, 4M 중에서 3M이니까 4분의 3F. 그러면 2분의 3배다. 3배다 있으니까 틀렸네. 다음 디귿.
가에서 7이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같다. 가에서 C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어차피 오른쪽 당기네. 그러면 C의 역할은 이 A가 받아야 되는 힘을 주는 역할이다, 맞지? 그러면 가에서는 전체 F 절반씩 2분의 F, 나에서는 전체 F 1대 3으로 나눠 가지니까 4분의 1F. 그러면 크기가 같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기억 1번.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 각각 2kg, 1kg 두 물체 A, B를 줄로 연결했다. 자, 줄은 10N보다 더 큰 힘이 걸리면 끊어진대. 10N까지가 한계입니다. 자, 그래놓고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면 힘을 최대로 줄 때 이 말이지. 최대 가속도를 얻으려면 어느 쪽으로 얼마의 힘을 당겨야 되겠냐. 자, 일단은 방향도 중요하다 이거야. 왜냐하면 왼쪽으로 힘을 줘서 A를 당겨주면 자, B를 당기는 만큼 장력이 필요할 거야, 그죠? 자, 근데 이 F에 A가 질량이 2kg이고 B가 질량이 1kg이라서 B가 받아야 될 만큼의 힘은 3분의 1F다 이거죠. 자, 그러면 3분의 1F만 장력이 주면 되는데 문제는 B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이번에는 이 장력의 역할이 B를 당기는데 필요한 힘의 역할이 아니라 이 A를 당기는데 필요한 힘의 역할이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전체 질량의 3분의 2거든. 그럼 내가 F를 당겨줘도 줄은 3분의 2F의 힘을 줘야 돼. 그러면 줄이 10N 넘어지면 끊어진다 했으니까 줄이 힘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작게 주는 게 유리하다 이거죠. 그러면 3분의 1만 주는 상태. 일단은 F는 왼쪽으로 줘야 되고, 자, A 왼쪽으로 힘을 주고 그 다음에 3분의 1F가 10N 되면 끊어진다 했으니까 F는 30N까지만 힘을 줘야 된다. 그래서 A 왼쪽으로 30N.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 B의 크기가 각각 F, 4F인 힘을 이렇게 줬네요. 왼쪽으로 F, 오른쪽으로 4F. 뭐 잘 묶여있다. 그럼 장력이 알아서 힘을 잘 전달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전체 힘 오른쪽으로 3F, 이거를 알아서 잘 나눠주고 있을 거다. 모습이 B의 속력 0에서 2초까지. 그러면 가속도 보니까 가속도가 2분의 1이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속도 2분의 1 주는 게 A, B 전체 힘 3F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끊어지고 나면 B의 가속도가 1이 되네. 자, B는 끊어지고 나면 이 4F를 온전히 다 받는다 이거지. 그러면 4F를 혼자 받았을 때 가속도가 B의 가속도가 1이고 3F를 A랑 같이 받으면 가속도가 그 절반인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시간 하나 세우면 되겠네. 자, 3F 가에서 처음에 3F를 전체 질량, B는 질량을 모르니까 M으로 하면 전체 질량 1 플러스 M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2분의 1. 자, 근데 이 B가 4F를 자기 혼자 받으면 가속도는 1이래. 그러면 4F가 M이네. 그럼 그거 대신에 여기 넣어주면 F는 4분의 M이니까 넣으면 4분의 3M, 1 플러스 M은 2분의 1이다.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2M 플러스 2가 이거네. 그러면 M이 2kg이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기니 B의 질량 3kg이니까 틀렸고, 니은 3초일 때 A의 속력은, 자, 끊어지고 나서야 M이 2kg이면 여기 4F가 M이라 했으니까 F는 2분의 1N. 자, 그러면 A 혼자 이제 끊어지고 나면 2분의 1N 뒤로 받는다 이거지. 자, 그러면 A의 가속도는 음으로 2분의 1씩 줄어들 거다. 그러면 처음 요 끊어지기 전까지는 B랑 함께 가고 있었을 거니까 0에서 2초 사이의 그래프는 똑같이 A도 공유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근데 A는 이 이후에 2분의 1씩 느려지고 있으니까 얘의 끊어지고 나서 2초 동안은 2분의 1씩 이렇게 느려지겠다. 그래서 3초일 때 A의 속력은 1.5다. 3초일 때 속력은 1.5다. 맞죠? 자, 그 다음에 A, B 사이의 거리는 4초일 때가 3초일 때보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뭐만큼 더 멀다.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는 상대 속도 또는 A, B가 간 거리의 차이. 자, 그러면 A도 B도 마찬가지 둘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요 넓이로 가는 게 B고 A는 상대적으로 작다, 맞죠? 여기서 요만큼의 넓이, 요게 A다 이거지. 자, 그러면 A랑 B의 차이가 궁금한 거니까 우리는 요 넓이를 찾아주면 되네. 요 넓이 찾아주니까 1.5, 3 돼서 4.5에 그러니까 2.25m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2.5라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2번 니은. 자 14번 그림 가에서 보니까 F 일정한 힘 밑에서 위로 올려주네. 자 그랬더니 A, B가 두 물체가 모두 2분의 1지라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오케이. 전체 힘, 전체 질량, 가속도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3m과 m 전체 질량이 얼마? 4m이 위로 가속도 2분의 1g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둘이 곱하면 전체 질량이 이렇게 가속도 운동한대. 그래서 곱한 결과 2mg 위로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힘은 항상 R자임의 결과가 돼야 돼. 전체 입장에서 R자임. 자 그럼 전체 입장에서 보면 밑에서 F가 받쳐주는 것도 있지만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B의 무게, A의 무게도 고려를 해줬는데, 그러면 밑으로 전체 무게가 4mg. 자 근데 위로 전체 힘 F. 그래서 F에서 4mg 빼서 보니까 F-4mg를 전체 위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힘이 얼마 역할을 해야 한다? 이 2mg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F가 6mg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 가 상황에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은 얼마니 물어보는 거네. 자 그러면 A가 B에게 작용하는 거 물었으니까 B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3m이네. 자 그러면 B는 위로 가속도 2분의 1g로 등가속도 운동해야 돼. B도. 자 그러면 B는 위로 2분의 3mg 질량 곱하기 가속도야. 2분의 3mg를 위로 받아야 된다 이거지. 자 근데 얘가 받고 있는 힘은 총 두 가지가 있네요. 아래 방향으로 자기 무게 3mg, 윗 방향으로 밑에서 A가 B를 밀어주는 힘.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받아서 결과가 2분의 3mg 위로 돼야 돼. 그러면 3mg 빼서 위로 2분의 3mg가 돼야 되니까 A가 B를 밀어주는 힘은 둘이 더해서 2분의 9mg다 이거죠. 그러면 mg 3mg 밑으로 받더라도 빼도 2분의 3mg 나눈다. 요게 지금 F가다 이거지. 자 나에서 보니까 F는 6mg라고 우리가 가 그림에서 구했다 맞지? 자 그러면 6mg로 눌러줬어. A가 B를 떠받치는 힘은 얼마가 돼야 되냐? 안 그래도 B는 무게가 3mg가 있잖아. 그럼 B가 3mg 받으면 밑에 있는 A가 B를 3mg 떠받쳐야 B가 가만히 있거든. 근데 위에서 추가로 6mg까지 더 눌러줬어. 그러면 B가 밑으로 3mg 플러스 6mg를 받으니까 밑에 있는 A가 B를 안 움직이게 만들려면 위로 떠받쳐주는 힘이 그건 다 날려줘야 된다. 9mg. 요게 F나다 이거지. 그래서 가와 나의 F가와 F 나의 B는 가가 절반이네. 2번 4번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15번 물체 B와 실 P로 연결한 물체 A를 일정 힘의 크기 F 힘 줘서 장력 F로 잡아당긴다 이런 거지. 윗방향으로 등 속도 운동한다. 자 등 속도란다. 그러면 얘들 전체 R자임이 0이어야 돼. 그러면 F가 질량 M짜리 두 개 총 질량 2m짜리를 그냥 잘 등 속도 운동 시키네. 그러면 F는 2mg다. 자 그럼 나에서는 똑같이 F 줬는데 이번에는 위로 가속도가 3분의 1g 생겼대. C가 다른 물체. 자 그럼 B랑 다르게 C는 질량이 좀 작겠지 뭐. 그러니까 위로 가속도지. 자 그러면 이 F 2mg라고 했어. 2mg 받아가지고 A 전체 질량이 AC 스몰 m 플러스 라지 m으로 전체 힘을 나누면 전체 가속도 3분의 1g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그럼 전체 힘은 위로 당겨주는 힘 2mg, 밑으로 무게 스몰 m과 라지 m의 g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g 날리고 정리해 보니까 2m 마이너스 스몰 m 플러스 라지 m은 3분의 스몰 m 플러스 라지 m. 그래서 3 스몰 m 마이너스 3 라지 m은 스몰 m 플러스 라지 m. 그래서 라지 m은 2분의 1m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기니 D F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힘 중력의 크기보다 크다. F는 2mg였잖아. A는 mg고 크다 맞죠? 니은 C의 질량은 2분의 1이다 맞고. 디귿 P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장력 요 AB 사이 줄의 장력. 그럼 먼저 가그림 어차피 등 속도 상황이니까 힘의 균형이 맞는 상황이야. 그러면 밑에 있는 우리의 질량 M짜리 B를 보면
밑으로 mg, 위로 장력, 균형이 맞다. 그러면 장력도 mg. 자, 그 다음에 나 상황에서 보면 나 상황에서는 A의 질량이 2분의 1 나왔다 맞죠? 자, C도 위로 3분의 1g라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해야 돼. 그러면 C가 받아야 되는 위쪽 방향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6분의 1 mg 받아야 된다 그치? 그러면 얘가 받는 아래 방향의 힘이 2분의 1 mg가 있고 위로 6분의 1 mg 밖에 만들어 줘야 되는 역할이 이 장력이다 그치? 그러면 이 장력은 2분의 1 mg 이겨내고 6분의 1 mg 더 줘야 되니까 3분의 2 mg다. 오케이. 그래서 디귿 가에서가 나에서부터 했으니까 가는 mg 나는 3분의 2 mg니까 맞네요. 답은 기니 D 5번. 16번 두 물체 A, B를 가벼운 실로 연결하여 도르래를 걸치고 물체 A를 잡고 있다 가만히 놨더니 B가 떨어졌다. 자, A, B 전체 도르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술로 묶었다. 자, 그러면 이제 A, B는 함께 한 물체로 이렇게 떨어지겠네. 자, 떨어질 때 전체 힘은 B의 무게가 전체 질량 A, B를 당기는 모습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질량이 같다 했어. 그러면 B의 무게는 mg. 그러면 전체 힘 mg로 전체 질량 EM을 가속시켰으니까 가속도는 2분의 1g, 즉 g가 10이니까 5m/s 제곱이다. 자, 0.4m 내려가서 지면에 닿을 때까지 묻네요. 기억. 두 물체의 가속도는 5m/s 제곱이다. 맞고 두 가속도는 같지. 니은 B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속력은 0.4m 5m/s 가속도로 세제곱 처음에 정지 나중 속도 v 묻네. 그러면 속도 제곱 변화량 v 제곱은 2as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4니까 v는 2m/s다 맞죠? 자, 그 다음에 C이 물체 A를 잡아당기는 힘이 물체 B를 잡아당기는 힘보다 크다. 장력이 누구 하나를 당기는 힘이 더 큰 힘이 묻는 거야. 말이 안 된다 이거지. 장력이란 거는 줄의 양쪽 끝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역할이 장력이다. 누구 하나를 더 크게 당기지 않는다. 틀렸다. 답은 가나 4번. 17번 용수철 저울이 양쪽 줄 사이에 매달려 있으면 이 저울의 역할은 그냥 장력이라 했어요. 줄 그냥 저울 무시하고 장력을 이겨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가에서 보니까 정지해 있다. 질량 M자리 양쪽에 매달아 놨으니까 굳이 움직일 이유가 없죠. 정지해 있다. 자, 그럼 나는 A를 위로 올렸네. 그러면 A의 무게는 실리지 않을 거니까 이 상태에서는 줄을 통해서 자, 장력이 전달되면서 B의 무게 mg로 전체 질량 EM을 가속시키는 상황이다. 알겠죠? 그러면 기니 D 기억 가에서 용철 저울 장력 둘 다 mg. A도 mg 받아서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 B도 mg 장력 받아서 자기 중력과 같아서 안 떨어지는 상황. 장력은 mg다. 그래서 용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mg 돼야지. EMG 틀렸다. 니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A의 가속도의 크기는 자, 전체 힘 나에서 B의 무게 mg 전체 질량 EM 그러면 가속도는 2분의 1g. 그래서 맞고 디귿 나에서 용철 저울로 측정한 힘의 크기는 나에서 장력은 물었으니까 장력은 한눈 보지 뭐. 자, A가 M으로 가속도 오른쪽으로 2분의 1g로 가속돼야 돼. 그러면 A가 받아야 되는 R자임이 오른쪽 방향으로 2분의 1mg. 근데 A가 받는 힘은 장력밖에 없네. 그러면 장력이 그 2분의 1mg 역할을 하면 된다. 맞네. 답은 니디 4번. 자, 그 다음에 18번. 자, 그림 가 나는 A, B를 실로 연결해서 도로를 통해서 이제 등가속 운동시키는 거네. 근데 가에서랑 나에서는 A, B 위치를 서로 바꿨네. 그러면 가에서는 B의 무게로 전체 A, B 질량을 가속하는 거고 나에서는 A 무게로 전체 질량 A, B를 가속하네. 그러면 MA, MB 전체 질량은 나에서나 가에서나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비를 이렇게 묻네요. 자, 일단은 질량은 B가 A에 4배다 줬어. B가 4M, A가 M. 자, 그러면 가 상황에서는 B를 매달았기 때문에 4mg라는 힘으로 가속을 시킬 수 있는 거고 나에서는 A를 매달았기 때문에 전체 질량 같더라도 mg의 힘으로 가속을 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전체 질량 동일한데 힘이 4배니까 가에서 가속도가 4배다 이거지. 그러면 동일한 길이 L만큼 이동하는데 가속도가 가에서는 4a, 나에서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a. 그러면 시간은 몇 배 차이 나냐? 그러면 2분의 1 at 제곱. 얘가 똑같이 L이다 이거지. 그러면 가 상황에서는 가에서는 가속도가 4a거든. 곱하기 t1 제곱. 그 다음에 나에서는 가속도가 a, t2 제곱. 얘들이 서로 같아야 되네. t1 제곱이 t2 제곱보다 4분의 1이네. t1이 t2보다 절반이다 이거지. 그러면 t1이 절반이니까 t1분의 t2는 2배. 답은 2번. 자, 그림 가나에서 물체 A, B를 실로 연결했다. 물체 개네요. 자, A, B 두 물체가 S만큼 각각 했을 때 상태다. 자, 일단 가속도부터 구해놓읍시다. 가에서는 B의 무게가 전체 질량 3m을 가속시키는 모양새네. 그러면 B의 무게 EMG. 그러면 EMG를 3m으로 나누어주면 가속도, 물체 개의 전체 가속도가 3분의 2g. 자, 마찬가지로 나도 A의 무게가 전체 질량을 잡아당기는 모양새다. 그러면 전체 질량은 3m 똑같고 A의 무게는 mg니까 나누어주면 3분의 1g가 이 물체 개의 가속도다. 자, 가속도가 가가 나보다 2배 더 크죠. 그건 B가 A보다 무게가 2배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S만큼 이동하는 동안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 되는 거 찾아보래. 기억, 가속도는 2배 맞다 맞지? 가에서 3분의 2g였으니까 이은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 갑자기 뭐 운동의 증가량이 나왔는데 어차피 운동 에너지의 식을 기반으로 가봅시다. 2분의 1 mv 제곱은 우리가 처음 보는 식은 아니다 맞지? 자, 그러면 A의 운동의 증가량 가에서랑 나에서. 그러면 v 제곱의 변화량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 씁시다. EAS는 속도 제곱 변화량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자, 이때 속도 제곱 변화량은 처음에 어차피 속도가 정지해서 출발했으니까 속도 제곱 변화량 자체가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에서의 속도 제곱이겠다. 그러면 가에서 가보면 가에서는 2분의 1의 A 질량은 m이라 했고 A의 속도 제곱은 EAS. 그러면 3분의 2g가 가속도고 가에서는 S만큼 가속되었다. 그러면 나눠주면 3분의 2 mgs 이렇게 되겠네. 자, 나에서는 2분의 1의 A 질량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 가속도가 3분의 1g고 그 다음에 S만큼 가속되었으니까 딱 절반 되겠네. 3분의 1 mgs. 그래서 A 운동의 증가량도 가에서 2배 맞다. 그 다음에 디귿 장력은 우리가 구한 가속도로 구하면 되겠네. 자, B보다는 A 보는 게 편하니까 A 봅시다. 자, A는 요 장력 받아서 그냥 가속도 3분의 2g. 그러면 장력은 질량 m짜리 A를 3분의 2g로 가속시키는 힘이다. 자, 그 다음에 B는 나에서 B 보면 되겠네. B는 EM이고 EM짜리 질량 B를 3분의 1g로 가속시키는 힘이 자체가 장력이다. 그럼 장력은 서로 같네요. 틀렸고 답은 기니 3번.